5차 철도망 계획에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5차 계획에 안녕하세요. 철도경제연구소 소장 최진석입니다. 끝자리가 1자 혹은 6자가 들어가는 해에는 10년 단위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이라는 국토부 계획이 발표됩니다. 올해가 2026년이기 때문에 올해도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이 곧 발표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전문가들을 모시고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이 무엇인가, 반영되어야 될 사업은 뭐가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국교통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우리 김주영 교수님 소개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주영입니다. 네, T랩 교통정책연구소에서 지자체의 철도망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우리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 잘라주세요. 예, T랩 교통정책연구소 오동익 박사님을 소개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동익입니다.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끝자리가 1과 6으로 시작되는 해에는 10년 단위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이라는 계획을 세우게 돼 있습니다. 최초의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은 2006년에 시작이 됐는데요. 당시에 우리나라에서 공식적으로 첫 번째 그 철도 건설 혹은 철도 투자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2011년, 그 다음에 2016년, 2021년 이렇게까지 총 4회에 걸쳐서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이 발표되고 고시되고 그것에 따라서 지금까지 철도가 이렇게 건설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남 고속철도가 제1차 철도망 구축 계획에 고시되어서 지금 완공돼서 이용하고 계신 거고요. 2차 국가 철도망 구축 계획에는 수서 고속철도가 당시에 반영이 됐고 GTX-A 역시 그 당시에 반영이 됐습니다.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은 요신 오동익 박사님이 주도적으로 그 업무를 하셨는데 당시에는 GTX-B, GTX-C가 고시됐고 지금 한창 공사 중인 오송평택 복복선, 남부 내륙철도 이런 것들이 이제 고시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은 이제 제가 맡아서 이제 했었는데 당시에는 5대 광역권, 그러니까 지방 광역도시 광역철도가 그때 고시됐고요. 달빛철도라고 불리우는 광주와 대구를 연결하는 철도망이 당시 고시되었습니다. 그 철도 투자에 대한 국민적인 어떤 그 지지도가 굉장히 많이 높아졌잖아요. 실질적으로 국민들이 진짜 철도에 더 그 열광하는지 경험하신 게 있으면 좀 한번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 철도에도 열광한다는 게 아니라 철도가 도로보다는 부동산과 좀 연계가 더 연관성이 더 셉니다. 제가 느낄 때는. 그러니까 철도가 지나가는 거 말고 역사가 생겼을 때 부동산과 더 연관성이 세기 때문에 좀 철도에 대한 좀 열망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국가철도망이다 보니까 이게 도시에서 하는 도시철도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자체 입장에서도 자기 돈 안 내고 생색내기가 좋거든요,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좀 국가철도망에 대해서 보면은 지금 정확한 건 아니지만 5차망을 할 때도 지자체들이 건의한 사업이 160개? 뭐 요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는 것만 봐도 이제 사람들이 좀 더 철도가 건설이 됐을 때 나에게 오는 이익이 더 많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지자체 얘기를 좀 해주셨는데 우리 오동익 박사님은 최근 들어서도 지자체에서 국가철도망에 이렇게 제안하는 그런 사업에 대한 사전 평가도 하시고 그다음 발굴도 하시고 그랬는데 그 경험을 좀 간단하게 좀 얘기를 해주시죠. 지자체는 이제 그 뭐 지역 소멸 다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그런 어떤 본인들도 굉장히 절박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굉장히 그런 것 그 지역 소멸이나 지역 개발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데 대부분 많은 지역에서 해결 방안으로 서울과의 접근성을 또 굉장히 강하게 원하시는 거예요. 이 철도를 계속 서울로 붙이는 게 맞는 건가? 근데 또 지역에 계신 분들은 모든 자본과 주요 시설 그리고 이런 많은 발전의 영향이 결국 서울에 가까이 갈수록 발전을 잘했다는 거예요. 그래 대표적으로 충청도를 충청남도 이쪽 지금 수도권 바로 아래 평택 이쪽 밑으로 보시면 최근에 엄청나게 발전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스스로 자기의 지역을
유지하고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역량을 만들어주는데 철도망이 어떤 역할을 해줄 것이냐라는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면 사실 지역에서는 좀 약간의 한계? 그분들은 그거를 인지하면서도 또 서울로 빨리 가고 싶고 또 아니면 또 대도시로 가고 싶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제가 이제 지역에 있으면서 이 괴리가 좀 느껴진다.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좀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뭐 그런 얘기를 합니다. 뭐 철도를 깔면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지역이 좀 잘 살아진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특정 지역에 기생해서 잘 사는 거는 실제로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서울에 이제 종속이 돼서 서울에 빨리 가게 되고 그래서 이제 거기가 성장을 한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한계가 있는 겁니다. 한계가 있고 그다음에 결과적으로는 나중에 더 서울에 빨리 가는 지역이 생기면 지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철도망을 과거에는 이제 전국을 중심으로 해서 서울이랑 가까워지려고 많이 노력을 했었는데 이제는 지금 조금 아까 오 박사님 말씀하셨듯이 5극 3특이라는 어떤 국토 정책의 방향이 정해졌잖아요. 이번 정부에서 5극 그다음에 3특 이렇게 해서 8개 지역을 그 지역에 맞게 성장시켜야 된다. 그래서 최근에 행정통합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전남 광주 특별시 같은 경우는 이제 이번에 지자체장도 1명밖에 안 뽑는데 5차 국가철도망에 전남 광주 특별시에 적합한 하나의 철도망 선물이 갈 것 같아요. 거기는 통합이 되니까. 그런 선물은 말씀하신 것처럼 생활권을 만드는 혹은 경제권을 만드는 광역철도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광역철도가 5극 3특에는 들어가야 될 것 같고 또 지방만으로 발전할 수는 없거든요. 왜냐하면 수도권의 자본이라든지 아니면 해외로 나갈 수 있는 공항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의 아주 국가적 핵심 인프라가 또 수도권에 있기 때문에 수도권과의 연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수도권과는 또 그럼 어떻게 연결이 돼야 되냐? 그건 고속철도죠. 그래서 결국은 광역철도와 고속철도가 유기적으로 이게 같이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4차망 때 제가 가장 자랑스러워 했었던 거는 5대 그 광역권에 광역철도를 신선을 고시를 한 것이었거든요. 그 전까지는 기존의 뭐 경부선이라든지 호남선을 이용한 광역철도는 있었을 수 있지만 신선을 건설하자고 했던 거는 4차망이 처음이었는데 그때 이제 된 것처럼 그것이 이제 요번에 5극 3특을 통해서 더 확산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은 그 5극 3특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얼마나 빨리 구축할 수 있느냐가 지금은 가장 중요한 시기다. 왜냐하면 인구가 소멸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음성 공고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네, 그 4차망이 했는데 소장님이 그거를 자르셨거든요. 중부내륙 지선이라 그래가지고 네. 이게 기존 용량 활용해가지고 이제 그 중부내륙선 이게 이용해서 수서까지 이제 올 수 있는 그런 노선에서 뭐